예은이가 지금은 작은 거인 같지만 작은 거인이 되었지만 그때는 진짜 작았어요. 너네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열받냐고 그렇게 맞아요. 썼는데 그래 정말 열받았고 기분 너무 나빠요. 되게 우쭐거리는 표정으로 의기양양했죠 제가.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지하게. 얘는 진짜 35이nes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오늘은 교복에서 부캐까지라는 노래의 주인공인 저의 17년지기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복에서 부캐까지라는 안예은의 노래 주인공 안예은의 17년지기 친구 이주연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아, 네, 저는 연주자입니다. 건반을 치고요.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아코디언을 독학해서 뭐더라? 브라질 음악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재밌는 연주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살 고3 때, 때, 네, 19살 때 아현산업정보학교라는 고등학교 3학년들만 시험 보고 갈 수 있는 직업학교가 있어요. 그 안에 실용음악과가 있고 작곡과 학생과 피아노과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예은이가 지금은 작은 거인 같지만 죄송합니다. 작은 거인이 되었지만 그때는 진짜 작았어요. 그리고 보통 교복을 입고 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교복은 막 남색, 회색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예은이는 분홍 색깔 막 후드티 막 그리고 책가방이 초록색, 핑크색 모든 색이 다 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맣지만 눈에 좀 띄는 되게 앙증맞은 첫인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방과후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즉흥 연주 같은 거를 시켜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건반 치는 거 보고 제가 기가 죽어갖고 다시는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냥 웃으세요. 죄송한데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먼저 말해도 되나요? 네, 아니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저도 키가 크지 않고 이래서 둘이 약간 비슷한 느낌. 제가 그때는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현에서 선생님이 임의로 그룹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건반 2명씩 이렇게 짝줬는데 항상 저희 둘을 맞아. 같은 팀으로 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친해지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진짜 비슷하구나. 속도가 되게 비슷한 느낌? 말을 둘 다 끝맺음이 거의 일단 근대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 알아듣는. 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우울증 치료도 열심히 받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씩씩한 어른으로 잘 자랐고요. 자기는 멋지고 튼튼하고 약간 그치. 저를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잡고 저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걸음이 정말 느려서 항상 무리에 뒤처져가지고 가는 애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야 빨리 좀 와 라고 하는 순간이 생겼고 주연이보다 훨씬 낯도 덜 가리고 많이 튼튼하고 그렇게 자랐고 괜찮은 어른이 되었고요. 주연이는 이제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모습이랑 자기 일할 때 모습이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나서 저랑 있을 때는 19살 주연이 같은데 자기 일하는 거 볼 때는 이 친구 멋지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요. 근데 아직 이 둘이 같은 사람이다를 뇌에서 조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기 생각 안 하고 아 나도 그래? 난 그렇지 않아. 얘 진짜 심하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네. 어른처럼. 진짜 맨날 둘이 아직도 그래요. 서로 낯선 모습을 보면 어른인 척 하지 말아라. 네. 제일 그 19살 때와 서로에게 있어서 제일 달라진 게 없는 친구 같아요. 앞에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충격적으로 너무 건반을 잘 쳐서 얘는 나중에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조차 안 했고요. 그냥 뭐 알아서 잘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예은이가 되게 내향적인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근데 저랑은 엄청 말을 잘하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얘기를 하고 곡을 막 써서 발표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곡이 꽤 많아요. 뭔지 알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팥이라는 곡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걸 곡을 통해서 엄청 잘 표현을 한다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고 그리고 되게 의외의 모습을 봤는데 축제 때 노래방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맞아. 얘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저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갑자기 나가서 매직 카페 그때 자우림님을 아무튼 엄청 오래 좋아해서 그때 막 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이런 에너지가 있다니. 그래서 제가 얘는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뭐 알아서 자기 얘기 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겠다 생각하긴 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팥이라는 노래를 이 친구 외에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까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를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절대로 발표하지 않을 거지만 먹는 팥 얘기거든요. 나는 양갱은 먹는데 왜 팥빙수는 안 먹을까 막 이딴 얘기를 하는 노래인데요. 그리고 이제 후렴에 나는 이유를 알았어. 나는 통팥을 싫어하는 애였어. 막 이런 노래였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은 보통 발라드 위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아예 뭐 재즈 연주곡이라든지 펑크 연주곡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연이를 포함한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 노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발표는 아니더라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외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가 뭐 나는 뭐 아무거나 잘 먹고 뭐 어쩌고인데 싫어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건 바로 팥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후렴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 이유를 알았어 내가 싫어하는 건 통팥이었어 뭐 이런 거였는데요. 절대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와 근데 너무 길다. 너무 맞아, 너무 많아서. 저는 31살 때쯤으로 가서 운동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는 했지. 그때 결혼했나? 맞네. 그 이유가 문제야. 그럼 32살로 가서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친구가 급격하게 커져서 그런 게 아니고 체력이 저랑 똑같았어요. 계단 이거 반층 올라가면 헉헉대는 정도로 둘 다 체력이 안 좋았어서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와, 이 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를 아니까 저랑 똑같은 친구한테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맨날 피곤하고 맨날 숨차고 걸을 때마다 이거 안 해도 돼를 그래서 제가 요 몇 년 동안 잔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우리 30대를 건강하게 보내야 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주변에 다 비슷하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일단은 그렇고요. 말씀하시는 동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해볼게요. 너무 대단한 친구. 네. 저는 20대 초반으로 가고 싶은데요. 사실 그때도 저희가 틈틈이 만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다른 데를 가서 좀 많이 못 만난 것도 있는데 지금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막 엄청 바쁘게 사는 것 같진 않지만 그때가 뭔가 심적으로 더 여유롭고 그치. 뭔가 약간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괜찮은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더 웃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 너무 진짜 아름답다. 정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거짓말 안 결혼하기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가이드 파일 완성되자마자 보내줬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제 기억에는 지하철인데 오. 진짜
너무 집에 가는 게 많이 울었다고 아니, 하긴 했거든요. 막 너 홍수 났어 막 왜 이렇게 말하냐. 했어. 아 진짜로 카톡에 왜 점잖고 싶어? 아니야. 조금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감동해. 얼마나 우셨나요? 아니, 갑자기 이러니까는 생각지 못했는데 왜냐면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막 뭐가 딱히 다툼이 없어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때 일이랑 같이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약간 뭔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인데 얘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확 이렇게 더 쏟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가사에 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제일 좀 통쾌했는데 제가 너네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열받냐고 그렇게 맞아요. 썼는데 제가 먼저 간다. 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그거 정말 열받았고 기분 너무 나빠했어. 그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20대를 정말 화려하게 보냈었고 근데 20대 후반쯤부터 이제 정말 그 연애가 뚝 끊겨서 제가 거의 한 2, 3년 정도 연애를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고 제가 다가가면 도망가고 막 정말 그 곤란한 때에 이 친구는 거의 7년 정도 연애를 안 하다가 그래서 저희 맨날 우리 영어학원이라도 등록을 해가지고 종교를 가지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사람을 만나러 어딜 나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고 맨날 타로 보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면서 되게 우쭐거리는 표정으로 의기양양했죠 제가.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지하게. 예. 얘는 진짜 35이 했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웨딩홀 예약을 잡을 때 아니 저는 들은 얘기여가지고 그냥 뭐 별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날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날이 비기도 했고 뭐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네, 아 좋아요 해서 계약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얘 생각이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얘네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제 결혼 날짜를. 그러니까 예은이가 딱 그 가사처럼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물론 생일을 막 성대하게 챙기고 이런 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왜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제 청첩장 나오고 이 훨씬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식장 픽스 되면 아니면 그 전에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식장을 이제 잡았다. 그래서 5월 21일이다. 그랬는데 응? 이렇게 되고 근데 혹시 이 날이 내 생일인데 그랬더니 그렇네 막 이렇게 그냥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까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생일 축하해 결혼기념일 축하해 맞아, 그냥 맞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은이가 축하받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예은이도. 그러니까 너무 묘한 거예요. 자기가 축하받는 날에 남을 축하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생일에 저희 팬분들께서 축하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 생일마다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을 SNS에 항상 올리는데 그날은 이제 이 친구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에 다 이제 결혼하세요? 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고 그래서 저는 신랑이 태어났는지도 아직 몰라요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저보다도 주연이가 정말 많이 아쉬워했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불러주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다른 노래를 개사해서 불러줬었고요. 아쉬우셨죠? 그쵸. 왜냐면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선물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당사자지만 근데 그 상황이 저는 괜찮았고 대신 그래도 그 행진할 때 그 음원으로 네, 틀었는데 행진 너무 짧아서 맞아요. 인트로 끝나고 바로 끝. 간주 끝나고 가사가 약간 메인인데 네, 약간 가사가 들리지 않고 이제 사진 찍으실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친구야 하고 이제 끝나. 그래서 제가 그때 주연이한테 직접 못 불러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이 노래를 부탁을 하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왜냐면은 주연이는 사실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당사자한테 제대로 들려주지 못했는데, 그리고 너무 저희 둘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기도 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못 들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불러주기가 마음이 조금 쓰여서 불러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1절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4년 만에. 네. 저 진짜 몰랐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위험 감지 지금. 아 벌써. 나 지금 약간. 아니야, 이상하다 이거. 이 인터뷰 이상하다. 왜 하는 거야? 이걸 불러야 오케이. 앞으로 이제 또 네. 불러드릴 수 있고, 다른 분들께도. 그래서 이제 당신을 이용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재발매도 됐으니까, 재발매는 또 이제 가사가 완전히 다 달라졌거든요. 이 친구 결혼한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현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개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당사자에게 네. 교복에서 부캐까지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혼식이라고 생각하고 네.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인연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굳이 따져보자면 올해로 13년이 됐다. 연애 바보들끼리 아무나 제발 만나보자고 허구한 나루는 소리를 했는데 네가 시집을 가다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너의 그 말에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너도 겨우 만난 것 같은데 어른이 되는 10년이 지났어도 아직 우리는 19에 멈춰 있잖아. 결혼 축하해, 꼭 행복해야 해. 나는 글렀어. 이러다 35이 되고 45이 되고 55이 되겠지. 내 친구야, 나 정말 기쁜데 왜 눈물이 날까. 우리는 35, 45, 50, 60이 넘어서도 함께. 예은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알고 지내오고 있는데, 인생에서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그런 관계의 사람이 너여서 너무 쑥스럽지만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혼식도 너의 의미 있는 노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번 이런 인터뷰,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틈틈이 만나고 연락도 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이 커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옛날에 우리가 정말 티 없이 놀고 이야기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을 때, 그래, 인생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친구 있고 이렇게 인생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진짜로 많이 들더라고.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만으로도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되게 쉼이 되는 것 같아. 너의 앞날을 항상 언제나 응원할 거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고, 그냥 지금처럼 잘 이야기하고 그래 보자. 앞으로도 고맙고 모든 날들을 축하하고 축복한다.